네, 녹화는 하지만 혹시라도 혹시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깃거리를 제가 뭐 어디다가 쓰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록을 해두려고 녹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루님 반갑습니다. 하루님, 네. 참, 아, 반갑습니다.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채팅창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참여해 주세요. 저희는 어떤 강요가 없는 네, 그런 곳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공유를 음, 음악을 끄고 음악을 끄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일단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만피던스 미니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그 미니 토크쇼라고 몇 번 한 적 있어요. 심지어 그때가 벌써 2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사실은 왜 했었냐면 제가 원래 다른 분을 강사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냥 이번 주는 패스하고 다음 주 거 준비할까? 이렇게 하다가 너무 아쉬워서 그때 제가 그냥 게릴라로 줌을 켜서 뭐 MG 엄마가 뭐 사는 법, 막 이런 비슷한 주제의 미니 토크쇼를 한 적이 있고 그거를 무려 월, 화, 수 세 번을 했어요. 네. 그냥 왜 그랬는지 저도 진짜 좀 독특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뭐 다른 정보도 있지만, 그때도 저는, 토크쇼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주제가 완전 좀 다릅니다. 네, 남편에 대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채팅으로 또 마이크로 참여해 주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주제 잘 보이시죠? 극과 극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법이고요. 일단 초반에 제가 누군지 모르실 경우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멋지게 찍어 놓은 사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음, 일단 제가 이거는 주최하고 제가 오픈하는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대중들 앞에서 해보고 싶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나누고 저도 제 삶을 나누고 떤 경우는 우리 어떤 강사님들은 자신의 삶이 사실은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네, 강의 때만 되게 멋지게 포장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우리 사실 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내 삶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삶을 그대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제 사진 이렇게 딱 하는 때마다 너무 낯간지러워요. 제 얼굴, 제 스스로, 뭐 명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이, 정말 좀 쑥스럽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예뻐요. 저는 감사합니다, 예림님. 네, 제 소개 좀 간단히 해볼게요. 저는 엄마들의 자신감 마피던스 대표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이루고 싶은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만피던스라는 건 이제 제가 1인 기업이에요. 저 혼자서 하는 거고, 원래는 제가 만피던스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강사님들을 모셔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거의 진짜 90회 이상 가까이 되는 거의 100회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강의를 그동안에 해왔고, 제가 강의한 게 아니고, 이제 강사님들을 모셔와서 했던 적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언젠간 내 메시지를 다른 분들과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오픈 채팅방 수익화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강의를 좀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걸 접고, 좀 이런 좀 가정과 나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화 강의를 했을 때는 아주 좀 돈을 잘 벌었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막 신청해 주시고, 강의 수강료 내시고 이래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왔고,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평생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다 싶어서, 더 늦지 말고 내가 진짜로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보자 해서, 올해 24년에는 사실 그런 수익화 강의보다는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나 결이 맞는 분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간에 그나마 제가 오늘 주제랑 좀 관련 있는 활동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현재 8년차 주부이고요. 아직 아이들은 좀 어리죠. 그리고 엄마와 여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와중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강의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엄마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해왔고 제가 이건 다 공동저서예요. 제가 혼자 단독으로 출판한 책은 없는데 이 안에서 짧게 짧게라도 좀 엄마들과 여성들을 위해서 좀, 물론 제가 뭐 엄청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쓰면서 희망을 드리고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글 쓰고 있고 요즘에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기 호우 컨설팅이라고 해서 강사님들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쪽에서 제안이 와서 당신의 저를 이제 온라인에서 제가 하는 활동들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만피던스 이호정님 이거 좀 프로필 좀 주시면 저희 플랫폼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제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쪽으로 요청을 해도 되는 거고 네, 이런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된 그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사람이 떻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삶에서 진짜 좀, 내가 살면서 정말 뿌듯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얼마나 그 배우자와, 네, 배우자와 얼마나 좀 친하신지, 사이가 괜찮으신지 제가 막 다 여쭤볼 순 없지만, 일단은 이제 제가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과 관계 회복이 되어서 진짜 그 자녀들한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싸우고 좀 서로 뭔가 냉전 관계에 있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좀 사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안예림 님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를 찍으셨대요. 어디 방송에 찍으신 거예요? 방송으로? 그건 아니고. 어, 뭔가 이제 그에 관련한 갖고 계신 거네요. 네, 남편을 달라, 네. 중간에 채팅 그냥 나중에 읽어달라고 쓴 건데 지금 중간에 말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너무 반갑잖아요. 왜냐면, 남편을, 다르게 할 정도로 뭔가 노력을 많이 하신 거고, 사실 그게 되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림님 너무 리스펙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남편의 좀 길을 많이 살려주면서 남편이 진짜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그냥 외형도 바뀌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마음 그릇도 바뀌고 또 경제력도 훨씬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 그 만삭 때까지 어쨌든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만삭 때 제가 벌었던 그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보다 남편의 것이 훨씬 좀 적었어요. 어머, 잠시만요. 제가 음소거를 좀 어떤 분을 어떤 분을 음소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정희 대표님 오셨네요. 정희 대표님에게서 소리가 났던 것 같아. 반갑습니다. 미소 박사님 반갑습니다. 화면으로도 진짜 빅 마우스세요. 정말 너무 멋지신.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남편이 많이 바뀌어서 그 부분도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남편과 관계 회복이 되니까 사실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다 무시하고 정말 내 할 일만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엄청난 자신감을 준다는 거를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남편이 얼마나 좀 달라졌는지를 먼저 외형적인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눈을 괜히 봤다 싶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증거물을 위해서 좀 가져와 봤고 남편한테 허락을 구했습니다. 자,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왼쪽에는 22년 3월 1일에 이제 100kg가 넘었던 남편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3년 한 11개월 뒤에는 그래도 84kg로 감량이 된 몸이에요. 조금 놀라셨을 때니까 제가 좀 빨리 넘어가는데, 우리 남편이 원래 이제 왼쪽에 제가 사진 이렇게 좀 짧게 해놨잖아요. 원래 이런 핏이 아니었어요. 정말 100kg 넘는 사람들 어떤 핏인지 보통 아시죠? 내 남편이 현재 100kg 넘는다. 아니면 주변에 100kg 넘으시는 분들 보면은, 어, 왜냐하면 남편 키가 180이 넘는 키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려면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진도 가져오고 싶었어요. 옷을 입고 있는 100kg 넘는 사진도 갖고 오고 싶었지만 제가 보니까 하나도 그런 사진을 저장을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제가, 왜냐면 제가 싫었던 것 같아.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뚱뚱해졌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그간에 그런 사진이 없구나. 근데 이렇게 좀, 잘 나온 사진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멋지게 유지하고 있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우리 남편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을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이 리즈다. 당신은 지금이 정말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진심으로, 네, 네, 맞아요. 180은 안 되시는데,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줄이니까 훨씬 아주 얄쌍한 몸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옷에 핏도 아주 잘 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리고 뭔가 남편이 매우 좋아하고 사실 남편이 체중 감량한 건 둘째가 태어나고부터였어요. 둘째가 이제 여자아이인데 딸이 태어났으니까 나중에 아빠 뚱뚱해 하고 놀릴까 봐 그게 싫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평생 이렇게 빼본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뺄 수 있게 된 거는 아마도 거기서 한 20% 정도는 저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옆에서 할 수 있다고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사실 믿지 못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평생 뚱뚱하다가 왜 어떻게 갑자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는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데,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응원해줬거든요. 그래도 좋은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한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여기다가 노출을 할 순 없지만 정말 그 경제적인 부분도 왜냐하면 이렇게 외형이 멋지게 달라졌는데 사실 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우리 원래 그런 법이잖아요. 우리가 멋진 옷을 사서 밖에 나가면 우리
품위가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음도 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을 이제 많이 닦아놓고 이렇게 내 내면, 외면 다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남편의 경우는 사실은 외형이 변하면서 내가 뭐든지 좀 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내가 나를 많이 지지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된 건지 계속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혼 초반 때 비해서는 많이 생활이 저희가 이제 두 명의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두 명에서 시작해서 네 명이 됐지만 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니 토크쇼는요,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 혼자 떠들진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 제가 그래도 아무런, 뭐, 성과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 없이 여러분을 만나기에는 그러니까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하고 많이 다퉜지만 지금 잘 지내요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좀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다른 분들의 삶도 궁금한데, 다 이야기는 꺼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채팅창으로 나 마이크로 쓰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부부는 극과 극이다. 그러면 1번, 극과 극은 아니다 하면은 2번 눌러주세요. 물론 이제 극과 극이라는 게 사람의 성향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예, 은서님 극과 극, 예림님도 극과 극, 와. 근데 완전 반대예요. 근데 연애 때도 반대인 거 알고 하신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 네, 연애 때도 저는 반대. 반대인 성향에 끌려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맞아.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우린 진짜 왜 이렇게 잘못 끌리는지, 그죠? 맨날 반대. 저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거죠.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나랑 비슷하게 뭔가 재미난 거 좋아하고 막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좀 약간 가벼운 사람인 줄 알고 저는 그게 편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서 나중에 진짜 문화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 진짜 잘못 온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 은서님이랑 예림님은 진짜 현명하시게 처음부터 반대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결혼하셔서 아무래도 좀 낫지 않으셨을까 싶긴 하지만 근데 극과 극이 아닌 경우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경우도 극과 극이니까. 근데 우리 은서님이랑 예림님 말고 혹시 우리는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런 부부 계실까요? 혹시 계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는 좀 닮았어요. 제가 잠깐 화면을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잠시만요. 화면을, 전체 화면을 닫고, 제가 처음에, 이 남편 내편, 이거 이제 홍보글 쓰면서 한 건데요. 진짜 세상에 진짜 믿기지는 않지만, 이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유튜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인생 녹음 중이라는 유튜버. 이분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제가 하도 이제 이런 걸 관심이 있으니까 이 꽁냥꽁냥하는 부부의 그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보면은 막 이 여자분이에요. 이게 이 캐릭터가 여자분이 막 즐겁게 노래하고 막 흥이 많으셔. 그리고 남편도 그거 되게 같이 이렇게 잘 티키타카 잘 받아주시고 서로 그리고 뭔가 디스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잘 통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 그날 싸운 건 그날 풀고 산다. 뭐 싸우는 일은 있겠지만 되게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어 비슷한 사람이랑 잘 만났을까?
너무 좋겠다. 나도 이런 부부간의 스몰 토크 잘 해보고 싶다. 어? 와이프 얘기를 처음 만난 여자 이야기 들어주듯이 막 잘 들어주네요. 너무 남편이 괜찮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을 잘하는 그런 부부로 여기 이제 유튜버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구독자도 참 많으시고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는데 일단 저는 너무 사실 처음엔 되게 부러웠어요. 아, 나는 우리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진짜 극과 극이 아닌 경우는 얼마나 행복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좀 힘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 속에서. 어쨌든 우리 대부분은 이제 극과 극인 부부 만났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한번 싸울 때 진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풀리고, 막 너무 분해가지고, 막 한 명씩 집을 막 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 제가 이제 되게 지금 보면 유해 보이잖아요. 근데 또 막, 이거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주 격하게 싸우고, 제가 집 나가고, 남편이 막 밤에 나가고, 막 이런 적도 저희가 한 번씩 있습니다. 진짜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아, 진짜 네이버에다가 이혼하려면 막 이런 거 쳐보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진짜 이렇게 싸우면서 그렇다고 성향이 좀 많이 다른가? 성향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경우는 저는 T거든요, T. 여러분, T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T 뭐라고 자꾸 하잖아요. T도 장점이 많이 있어요. F인 경우. 어, 혹시 여기서 저같이 T이신 여성분 계신가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T고 남편이 F 쪽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남편이 T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은서님은 누가 봐도 F. 누가 봐도 F. 은서님이랑 대화 나누면 막 힐링이 절로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화가 많이 된 T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막 그냥 되게 냉담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많이 이제 사회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우리가 잘 섞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대화 기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남편은 그냥 항상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좀 들어줘.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이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고, 피인 저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라는 생각으로 이게 접점이 안 났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어, 부부싸움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아마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막 오픈하실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어떤 말투라든지 어떤 성향, 뭐 대화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여쭤보지는 않고 어, 제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싸우고 나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이혼하려면으로 방법을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좀 보게 됐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뭐 종교서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아주 많이 사람들이 읽은 베스트셀러이니까 한번 처음 보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읽었어서 이런 표지를 읽지 않았는데 혹시 이 책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들어볼 수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해가지고, 이 책 이름이 아니고 그냥 어디선가 떠돌아다니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5가지거든요. 사람이 이 뭔가 언어를 표현하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사람마다 중요한 것들이 다 다르대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5가지 종류의 그 언어를 사람들이 주로 표현하고 원한대요. 그래서 정말 각별하고 사랑하는 사이 간에는 이 사랑의 언어를 서로가 잘 알고 이거를 좀 해줘야 된대.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예를 들면 인정하는 말 1번, 함께하는 시간 2번, 선물 3번, 4번 봉사, 5번 스킨십. 이 중에서 나는, 아, 이게 제일 나한테 중요한 것 같아. 떠오르시면,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4번 봉사예요, 봉사. 은서님은 인정하는 말이 은서님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은서님의 배우자께서는 인정하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지 이제 성에 차시고 내가 이제 배우자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게 될 거고 저는 봉사거든요. 이게 저는 실제로 이게 있어요. 5가지 언어 뭐 테스트 해가지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거든요. 뭐좀 그쵸. 같이 알려주시면 되고, 이 책을 보셔도 좋고, 테스트를 같이 해보셔도 좋아요. 전 테스트 해봤더니 1위가 봉사였어. 그리고 제 남편은 테스트 해봤더니 1위가 스킨십이랑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두 개 같이. 공동 1위. 저는 봉사가 월등히 많은 사람. 네. 이런 사람인데, 그럼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한번 서로 나눠보고, 봉사라는 건 전 이거예요. 어, 제가 항상 말로만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널 위해서 뭘 해줄게라고 말로 하지 않고, 진짜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육아를 하더라도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 분담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라는 그게 너무 전 중요한 사람이고, 남편은 이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안타깝게도 스킨십이 제일 하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쵸? 노력을 했죠.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막 서로 탐탁지가 않았어. 그래서 봉사라는 것도 제가 계속 그러니까 봉사라는 그 말을 쓰진 않지만 나랑 같이 이거 해주세요. 나랑 같이 이거 해줘요. 계속 수도 없이 말을 했고 그럼에도 타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우리 아이들 키우시죠? 아이들 키우시면 육아를 보통 이렇게 공동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요즘엔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남편이 잘 못한다는 이유로, 어, 사실 아내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우리는 좀 분담이 잘 되는 것 같고, 좀 만족스럽다 싶으신가요? 좀, 그러시면 너무 좋겠는데, 대부분 요즘엔 또 좋은 분들 많으시고, 교육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처음에 저는 남편이 집안일을 너무 안 해줘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 나는 사실 저도 집안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저는 자취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빨래하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원래는 하는 거고 근데 이 남편은 자취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부모님 밑에서 바로 나온 사람이라서 진짜 뭐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일일이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리 해줘도 안 되는 게 있고 또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게 되었냐면 저희는 이제 남편이 그래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남편이 아침에 등원을 위해서 아이들 준비시키는 거. 근데 조금 갓난 아이들이나 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 왜냐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또 느끼고 그러면은 딱 욱해가지고 화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다려줬어요. 그래도 남편이 집안일보다는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있는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집안일은 그냥 내가 대부분 하는 걸로 하고 남편은 이걸 해주니까 내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그 필요를 남편이 그렇게 채워주고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적극적으로 아이들 뭐 씻기고 옷 입히고 뭐 해주고 이런 것들 다 도와주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희가 약간 접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진짜 안 된다. 뭐 설거지나 손에 물 묻히는 걸 싫어하니까 남편이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채워졌고 남편은 제가 어떻게 채워줘야 되냐면
스킨십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되게 일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도 에너지가 좀 이렇게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남편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남편하고, 오전에 뭐, 이제 남편이 오전 시간이 좀 융통성이 있는 일이라서 오전에 같이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든지, 그냥 같이 어디 뭐 경치 보러 간다든지, 저희가 막 남편이 수다 떠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가서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이제 같이 많이 이제 안겨 있고 이러면 이제 스킨십도 되고 이런 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화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의 안 싸운 것 같아요. 싸울 일이 없고, 그냥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 안에서 생각이 또 다르면, 아, 그렇지.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좀 맞춰봐야겠다라는 거로, 이제 한 템포 좀 늦춰서 생각하는,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테스트는 한번, 네이버에서 이제 한번 찾아서 해보시는 걸 전 추천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내 사랑의 언어가 이렇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한 번 한 번 불쑥불쑥 올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걸 알면서 왜 안 하지? 왜 이렇게 게으르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때마다 꼴도 보기 싫은 거. 어. 어떤 분들은 좀 노부부가 된 다음에야 아유 저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막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경우들을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저는 뭐 내가 못된 건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건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첫 마음이 무엇이었나? 내가 진짜 원하던 우리 가족의 모습. 음. 물론 네, 남편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그런 거가 이제 가족이지만 나도 남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남편이 좋아할 게 무엇인지 한번 꺼내보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지 서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바라던 그 이상적인 것도 꺼내보고 남편이 원하는 게 무엇일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어, 어떤 게 좀 맞으실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한 10가지나 20가지 정도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글로 적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한 20개 중에서, 내가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이 부분은 내가 좀 빼도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이제 빼고 이제 좀 추려보는 거고 그리고 남편하고도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 어떤 나중에 우리 아이들 뭐 크고 이런 거 우리가 다 볼 텐데 우리 가족이 좀 어땠으면 좋겠냐 이런 대화를 또 해보기도 했어요. 혹시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1번. 혹시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경험 있으세요? 우리 은서님이랑 예림님만 보통 채팅을 써주시는데,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채팅을 쓰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 저희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음, 우리가 그래도 하나 되긴 어려워도 같이 좀 퍼즐을 맞춰 나갈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을 제가 제시하기에는 제 능력이 사실은 여러분들께 부족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부 간의 그 관계를 포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포기하면 사실 우리가 뭐 갈라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너무, 돈도 잘 못 벌어와, 우리 남편. 그래서 너무 싫어. 근데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오로지 경제력만 갖춰지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진짜 맞다 싶으면은 내가 진짜 도저히 타협이 안 되겠다 싶으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서로가 서로의 끈을 포기를 하지만 않으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퍼즐 맞추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평행선에 달리던 그런 대화에서 제가 얼마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랑 그 오히려 금쪽 상담소랑 제가 그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보고, 막 보면서 막, 우리 부부보다 더한 부부도 있네. 이러면서 다 재밌게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와닿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저거 우리 얘긴데, 막, 나도 좀 저렇게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걸 계속 보고, 어떤 방식으로든 좀 공부를 했던 것들이 남편하고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려면, 그런 에너지가 있으려면, 사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 핵심은 아니라서,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근데 일단은 나를 먼저 다독이고 남편과 잘 지낼 수 있어. 우리 가족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 왜냐면 너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왔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좀 행복한 모습을 만들고 제가 남편을 사실 밖에 나가면 자랑을 해요. 물론 이제 자랑을 하면 안 될 자리가 있기도 하죠. 예, 너무 막 무슨 팔불출도 아니고 어? 뭐 쇼윈도 부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 입 밖으로 정말 내뱉고 싶을 정도로 남편의 그 모습이나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서로 많이 변했구나,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질문 나눠보고 싶어요. 나는 지금까지 남편과 각자의 원 가족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다. 네, 있다. 아니면 없다. 자, 없다는 1번, 있다는 2번 눌러주세요. 채팅창으로 쓰셔도 좋고, 아직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없네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원가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각자의 부모님, 가족들, 그쵸?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봐야지 사람이 이게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 시절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만 어렸을 때는 좀 사람들하고 관계를 제가 썩 잘 못 맺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10대 시절에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어떤 좋은 것들도 있지만 좀 힘들게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제가 남편을 엄청 많이 이해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뭐 갑자기 꺼내면 좀 그렇지만, 그냥 막 우리 뭐 먹다가, 막 어린 시절 떠오르는 뭐 음식을 먹게 되거나 이러면은, 한 번 이제 내가 먼저 꺼내보는 거죠. 내가 옛날에 난 뭐 예를 들면 이거 부침개 이런 거 진짜 너무 막 좋아했는데, 많이 못 먹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막 먹다가. 근데 나 어렸을 때 이거 먹으면서 되게 좀 슬펐던 기억도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서로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남편은 좀 어땠어? 어렸을 때 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부부간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어, 사실 아주 깊은 관계가 되어서 그냥 서로 막 장난치고 막 사이좋고 이런 게 사실 다가 아니더라고요, 부부는. 네. 그냥 장난치고 사이좋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사람이랑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이런 진지한 얘기를 여러분들 꼭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아요라고 제가 뭔가 툴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한 시간에 같이 앉아 있을 때, 언제를 떠올리면서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고, 그럼 서로, 그랬구나. 사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화 충격을 받거든요. 완전 다른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 극과 극이라는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잘 들어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같이 시간을 꼭 잘 보내시고, 그래서 저도 제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서 제가 뭐 봉사라는 것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뭔가 합심해서 뭔가 해내고 뭔가 해결해 나가는 것.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까 부부로 살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구나. 서로 이야기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저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안에 성숙이 일어난 거죠. 내가 원하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것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제 내면의 성숙이 이전보다는 일어났다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좋아지지 않았을까? 남편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써주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한번 이런 이야기, 만약 기회 되시면 오늘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당신은 어떤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당신은 애들한테 어떤 아빠로 기억되고 싶은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 120살 넘게 사는 시대니까, 한 100살 넘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내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었어. 우리 남편이 이랬어. 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걸 물어보면 엄청 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정말 고마운 존재로 기억되고 싶대요. 고마운 존재. 그리고 아빠한테도, 정말 아빠로서도 내가 좀, 뭐랄까, 좀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주고, 뭐 그런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응원했어요. 꼭 그렇게 될 거다. 어, 진짜. 왜냐면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근데 저한테 이걸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이거 질문에 답을 하면서 좀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 다시 리마인드. 그래, 내가, 음,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야지라는 걸로, 계속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제가 24년에, 어떤 뭔가 돈을 벌기보다는 제가 약간 이런 글 쓰고 막 이런 그냥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꺼내보고 이런 시간을 제가 24년에 가진다고 남편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23년 말쯤에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흔쾌히 괜찮다고 했어.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맞벌이가 외벌이가 되는 거라서 사실 남편들이 그런 거를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더 알고, 당신을 알고, 더 성숙해져서, 우리가 좀, 내가 이 안에서 되게 잘하면 나중에 몇 년 뒤에 난 되게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돈 많이 벌어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준 우리 남편이 너무 고맙고, 음, 이런 질문들을 서로 나눠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 만약에 나눠봤는데, 어,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막 답이 안 오거나 불통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이런 깊은 대화 이전에 다른 시시콜콜한 대화들을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내가 그 마음에 감정 계좌를 좋은 것들로 많이 서로 쌓아놓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맞춰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는 안 나오던 좋은 말들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믿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지금보다는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거는 진짜 내가 가질 수 있는 걸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게 이제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여기 이제 엄마들도 계시니까, 진짜 아이 낳고 내가 진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내가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는 그게 뭔가 끈이 되게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고, 내가 당연히 해줘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끼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흥 하고 이렇게 뒤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남편에게도 그런 사랑을 느끼려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측은지심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측은지심 이게 상대방의 그 어떤 상황과 어떤 그 태도나 이런 거를 보고, 정말 안 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안 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 그동안에 얼마나 좀 마음고생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을 갖고 나서 진짜 좀 이렇게 열린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도 열리고, 이게 또 다른 나의 사랑이구나. 내 사랑이, 남편이, 분명히 남편과 서로 이렇게 나눴던 그런 꽁냥꽁냥했던 연애 시절 사랑도 있는데, 그 시절이 지나고 엔돌핀이 뚝 떨어져서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꼴도 보기 싫고 그러다가 이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을 갖게 된 다음에, 이게 나에게 다시 새로운 사랑의 그것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용어로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느끼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되게 어려운 사랑인데, 그냥 우리가 쉬운 생각으로 측은지심을 가지면 남편이 지금보다는 내가 좀 남편에게 조금 더 잘 해줘야겠다. 남편에게 사실 고마운 게 많구나라는 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 어떤 단계까지 오셨는지 너무 궁금하지만 지금은 마치 저의 단독 토크쇼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다 안 되시고 하니까, 나중에 저도 경험을 많이 더 쌓아서 나중에는 막 오프라인 같은 데서 이런 얘기도 나눠보고 서로 막 이야기 주고받아보고 되게 하고 싶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네, 조금 더 어떤 성숙된 이런 가족의 모습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좀 하고 싶고, 일단은 기본 중에 기본인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봤습니다. 일단 같이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저는 사실 되게 엄마가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내 뒷 배경인 가정에서 뭔가 어떤 욕구나 어떤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자신감이 안 생기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뒷배경에 얼마나 그 단단하게 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 나는 세상 밖에 나가도 왠지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싶으시면 오늘 제가 나눠드린 가정 내에서 우리 부부 간의 좋은 관계를 맺어보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될 거니까 아이들은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잘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사시고 더욱더 자신감 있는 삶을 사시면 좋겠다라고 많이 응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좀 와닿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톡방이든 어디든 뭐 제 개인톡이든 해서 후기를 진짜 한 뭐 조금만 몇 줄만 써주시면은 제가 사실 이 책 자체를 드리기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책이 이제 종이책이긴 한데 이게 제 단독 저서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썼던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예, 한 몇 장 되거든요. 이제 이 파트 내 행복의 8알은 남편과의 관계에 달렸다라는 게 이제 몇 쪽이 돼요. 그래서 이 파트를 제가 좀 추려가지고 PDF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 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저의 실제 있었던 고비 힘들었던 그런 경험에서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이거를 좀 써놓은 부분이니까 이거를 봐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선물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이 1대1로 재능 기부 멘토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누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의외로 제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 제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되게 신뢰를 주긴 하지만, 솔직히 그들이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들의 말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이야기가 이제 그대로 오픈이 되고, 또, 제가 잘 지낼 수 있었던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되게 도움 많이 됐다고 이제 연락을 따로 주시고 해서, 저도 진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거는 그냥 재능 기부니까, 그냥 가능하시면 줌으로도 괜찮고,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은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만나서 하려면 이제 장소가 좀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어, 제가 이거 한번 채팅창에다가 이따가 이거 신청하시고 싶으시다면 링크를 작성해 주시면 그 링크 안에서 이렇게 줌으로 원하시는지, 뭐 오프라인으로 어디서 원하시는지 이런 거 써주시면은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강사님 어디 장소요? 거주하시나요? 장소 어디서 하냐고요? 거주하시는 데가. 저는 용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 근처나 아니면은 뭐 사실 뭐 서울권으로도 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다 다른 지역에 사시니까 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완전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뭘 물어보시든. 그리고 제가 배울 수 있는 점도 너무 많고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걸 제가 무료로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제가 배우려고 하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기혼 여성 누구나 가능해요. 저는 이제 MG 주부라고 제가 했는데 사실 막 4, 50대, 50, 60대이신 분들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마 지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연령대가 가능하다. 네, 저는 그냥 젊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다 그냥 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친구이자, 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리고요. 사실 신청들을 막 선뜻 많이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이게 무료, 뭔가 이런 미니 토크쇼로 나누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어떠한 대가도 없으니까요. 편하게 봐주시면 되시고 혹시 이제 제가 마무리 할 건데 우리 마이크 켜주실 수 있는 예린님 혹시 오늘 저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간단히 나눠주시겠어요? 아, 제가 제가 혼자 중간에 하진 대답을 않았지만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이게, 그,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분 하고는 그 텀이 되게 짧아가지고, 제가 끼어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죄송해요. 맨 처음에 네. 얘기하셨던, 좀 전에 그 마지막에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네. 뭐였더라? 제가 아까는 생각이 났었는데, 끼어들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네네. 저도 남편의 어린 시절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저희도 한 2년 차 정도 아, 됐는데, 네네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는 아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를 찍었다 했잖아요. 그 계기가 네네네.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그 프로젝트를 9주간 수강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와, 남편을 넣었어요. 아이를 넣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남자의 뇌는 아이랑 비슷하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 남편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 하고 남편을 넣었는데 정말 저희 남편이 이제 저는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아니야 바뀔 거야 내가 노력하면 안 바뀌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디 사시냐고 물어본 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멀리 있어가지고 신청을 음,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 강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하고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이가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현명하신 그런 걸 하신 것 같고, 진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제가 좀 배울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승민님이랑 우리, 홍기루님은 제가 그때 예전에 알기로는 이제 남자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감사드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 계시군요. 지금 보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어, 계속 신청하시면 이제 같이 나눠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앞으로도 좀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뭐 토크쇼라고 제가 이름한 거는 이게 뭔가 강연이다, 강의라다 하기에는 제가 너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토크쇼라고 이렇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이걸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뭔가 엄청 큰 것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내가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중지하고, 네, 승민님이 그래도 아까 처음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하긴 했는데 마이크를 못 켜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네, 홍기루님, 건강,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자주 이제 제가 성함을 보는 분이라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서 좀 궁금하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려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에 종료할게요.